안녕하세요. 보드게임 대학원의 원장. 조교입니다. 자, 오늘은 보드게임 대학원 랩실로 돌아왔습니다. 보대원 랩실의 첫 번째 손님은 리얼월드 클루의 숨바꼭질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쿠키 영상처럼 다음번 게임에 대한 힌트를 드렸어요. 저는 협력 게임이었고, 저는 도둑이었죠. 네, 도둑과 협력 게임. 어떤 게임인지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공개합니다. 저희의 두 번째 게임은 바로 갱스터입니다. 자, 갱스터 더 갱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 출판된 게임이고요. 코스모스사에서 나왔습니다. 코스모스사의 게임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저희가 벨라티도 되게 재밌게 했었고 스페이스 크로, 딥시 크로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타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타르기도 코스모스사의 게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희대의 명작 카탄도 코스모스사의 게임이죠. 어쨌든 저희가 또 재밌게 즐길 만한 명품 게임이 나왔다. 서두부터 바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명품 게임이 나왔다. 잘 만든 게임입니다. 네, 갱스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스터는요 협력 게임이고 컨셉은 금고를 털어야 되는 도둑들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컨셉을 어디에 녹여냈냐? 포커에 녹여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홀덤 방식의 포커에 녹여냈고요. 막간 상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포커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더 있는데 흔히 하는 방식은 세븐 포커랑 홀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인데, 홀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다가 공용패를 두고 자신의 개인패와 조합을 하는 거고, 세븐 포커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의 카드를 받아서 공개되어 있는 자신의 카드들과 언더 카드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홀덤은 5장을 그냥 싹 공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룰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갱스터는 홀덤이라는 방식의 포커를 차용했고요. 일단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사실 협력 게임과 포커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공존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포커의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좋아하는 블러핑이잖아요. 그쵸. 내 패가 센 척하거나 그쵸. 약한 척하거나 그쵸. 거짓말을 쳐야 되는데 갱스터에는 그 부분이 과감하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핑을 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의 목표는 내가 받은 패가 전체 구성원 중에서 몇 등을 할 수 있는 패냐를 정확하게, 내 등수를 정확하게 딱 짚어내는 게 게임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4개의 라운드로 구성이 된 자신의 등수 예측하기 단계를 하고요. 마지막 단계 때 자신의 등수를 예측하면 그 등수에 맞는 조합이 되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명이 하는데 3등이 되었다면 1등과 2등은 나보다 패가 더 좋아야 되는 거고 4등과 5등은 나보다 패가 더 안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맞히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라운드 동안에 계속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이 칩을 가져갑니다. 그 칩의 등수를 보면서 아, 얘가 아까는 되게 약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졌네? 그럼 뭔가 메이드가 됐나? 뭔가 좀 좋은 조합이 됐나? 라고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상대 패를 예측해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런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대표적인 게임으로 뭐가 있죠? 더마인드. 그렇죠. 더마인드가 사실은 엄청 잘 팔리고 인기 있는 이유는 이러한 컨셉, 이러한 테마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더마인드 다음에 또 나왔던 마음의 실타래라는 게임도 저희가 되게 재밌게 하면서 이 게임은 더마인드보다 조금 더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서 하니까, 더마인드는 사실 침묵을 지키면서 하는 게임이잖아요. 그쵸. 네. 모두가 지키진 않지만. 그 모두가 지키진 않지만 침묵하는 게임이고, 마음의 실타래는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임이고, 또 갱스터는 말을 많이 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맞아. 대신 칩으로 말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런 등수나 자신의 강함, 약함들을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게임들이 저는 굉장히 협력 게임 중에서 재미있는 게임의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게임의 전체적인 룰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교님이? 일단 먼저 본인 카드를 2장씩 받아요. 네. 포켓 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2장 중에서 내가 1등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칩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내 패가 공개된다면 내가 몇 등일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은 A1 페어죠. 그죠. A1 페어가 제일 좋은 조합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A를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굉장히 센 조합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탑 카드 싸움에서는 제일 강한 카드 싸움에서는 A가 제일 높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2장만 보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엔 이제 3장이 공개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5장 중에서 몇 등인지 그래서 또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내가 같은 문양이 4개가 있더라도 현재 나는 플러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념해 두시고 칩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켓 카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 2장으로 평가할 때는 사실 되게 잘 보여요. 맞아요. 명확해요. A 들고 있거나 K 들고 있거나 원페어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강한 걸 가져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카드라고 해서 공개되는 3장까지 깔린 이 5장을 볼 때는 그 상황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A와 K를 들고 있더라도 커뮤니티 카드가 뭐 3, 7, 6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나는 그냥 A 탑인 거예요. 그쵸? 3 원페어에도 지는. 그럼 그럴 때 그래도 나는 좋은 패를 들고 있으니까 붙을 거야.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플러시에 하나 모자라, 스트레이트에 하나 모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현재 조합으로 딱 오픈 했을 때 내가 얼만큼 쌀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항상 현재에 따라서 칩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칩을 가져가는 걸 잘 관찰해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패를 들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3장을 깔고 또 2라운드 칩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공개하고 3라운드 칩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카드를 공개한 다음에 이제 4라운드 칩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등수대로 패를 오픈해서 그게 맞았다 그러면 성공, 이제 틀렸다 그러면 패배가 돼서 3번 먼저 이기면 승리, 3번 지면 패배하게 네. 됩니다. 그 5판 3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총 5번의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3번 먼저 이기면 승리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플레이를 해봤던 결과 처음에는 좀 감 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포커 족보를 잘 알고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게임을 익숙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포커를 해봐야 좀 그 패가 왜냐면 트리플만 돼도 사실 힘들잖아요. 맞아요. 트리플만 돼도 엄청 높은 패입니다. 근데 트리플을 그거를 몰라요. 포커를 안 해봤으면. 맞아요. 트리플의 급을 잘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홀덤이기 때문에 이게 공용 커뮤니티 카드에서 메이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메이드가 커뮤니티 카드에서 나왔을 때 이게 또 엄청 높아진단 말이죠. 기본 밸런스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센스 있게 행동하는 요령들이 좀 필요한데 포커 족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플레이 해봤을 땐 포커 족보를 모른다고 해서 못할 게임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블러핑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저는 포커는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배팅을 잘 못해서.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방식이? 왜냐면 일단 이 2장과 나만 아는 2장과 이 5장을 해서 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아요. 매력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조합을 만들어내는 건 언제나 매력적이죠. 그래서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또 좋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번, 3번 정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다들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맞아요. 꽤나 재밌는 게임이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게임에서는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2가지의 특별한 카드들이 또 추가로 존재하는데요. 맞아요. 하나는 조력자 카드인가요? 해결사 카드가 있고 해결사 카드가 있고 도전 카드?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실패했을 때 다음번 도전을 조금 더 쉽게 해주는 카드가 오픈이 되고요. 성공하면 다음번 도전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주는 카드가 이제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카드들이 있는데 이런 카드들로 난이도 조절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좀 밋밋할 수도 있는데 그 특수한 이벤트 카드들 덕분에 다음번 도전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단순해질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딴 길로 세자면 사실 제 보드게임 스승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더 게임이라는
카드와 더 마인드의 카드가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카드. 그래서 제가 더 마인드도 있고 더 게임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두 개나 사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사실 갱스터도 트럼프 카드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걸 돈 내고 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수 카드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 진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칩도 딱 그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별 그려져 있는 칩도 만들긴 귀찮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그 딱 그 칩의 그 무게와 그 모양새와 또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17,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이 정도면 흔히 말하는 리즈너블한 가격,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커 카드만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저 게임을 왜 사라고 하신다면 저는 근데 갱스터 정도는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설명을 보고 근데 너무 쉽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해가 메이드 되는 순간이 되면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럼 바뀌는 순간에 어떤 카드가 오픈됐는지를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의 메이드를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이제 아니었죠. 그렇죠. 커뮤니티 카드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동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마냥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갱스터를 잘하는 팁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갱스터를 플레이해봤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갱스터라는 게임에 들어있는 특수 카드들 때문이더라도 갱스터는 그 나름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갱스터는 어떤 쪽이 더 좋아할 것 같은지. 자 1번은 협력 게임을 좋아하는 쪽 2번은 포커를 좋아하는 쪽 어떤 쪽이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저는 1000% 협력 게임을 좋아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포커에 사실 아이덴티티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블러핑이 없는 게 배팅하지 않는 게 너무 아쉽죠. 근데 저는 협력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남자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좋아할 여지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왜냐면 보통 남자친구들은 협력 게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조금 더 먹힐 만한 협력 게임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협력 게임을 좋아하는 쪽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협력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갱스터를 안 좋아할 리는 없고 포커를 맞아요. 좋아하시면 약간 심심할 수는 있지만 또 포커패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도전하면 또 그게 또 재밌을 수 있어요. 좀 더 그 미세한 차이까지 딱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갱스터를 또 추천드립니다. 갱스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저희가 갱스터 잘하는 법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아밤. 자, 갱스터 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쟤랑 나랑 패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순위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보면은 딱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조합이 겹칠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원패어고 쟤도 원패어인데 누가 더 높지? 이런 순간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1라운드 칩을 봐라 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죠. 1라운드 칩이 하얀색 칩이거든요. 하얀색 칩을 가져갈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명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액면가가 누가 높은지가 딱 보여요. 근데 마지막엔 보통 그 액면가 싸움으로 딱 가거든요. 맞아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네, 그게. 그래서 그 1라운드 칩의 순위대로 보통 4라운드 칩이 비슷할 때는 메이드가 비슷할 때는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4라운드 때 순위가 좀 애매한데 싶을 때는 1라운드 칩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얼추 맞더라. 네, 이런 팁까지 하나 드리면서 네, 랩실이기 때문에 또 꿀팁 하나 드려야죠. 자, 갱스터 간단하게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지 저의 취향이요? 총평? 총평으로서 이 게임은 몇 점짜리 게임이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5점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갱스터는. 5점이요? 갱스터는 5점이다? 왜냐면 나무랄 때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래도 5점 쉽지 않은 점수인데 첫 게임부터 저희가 5점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더 박해요. 4점 드리겠습니다. 5점 만점에 4점. 이유는 잘 만든 게임인 것도 맞고 엄청 재밌기도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특수 카드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판을 돌릴 수 있냐, 여러 번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리플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지고 똑같은 플레이어랑 여러 번 하다 보면 너무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더마인드도 그렇고 마음의 실타래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패턴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겠구나 해서 딱 이렇게 집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꺼냈을 때 재밌는 게임이 저는 5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리플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4점을 드리고 사실 실력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약간 덜 들어갈수록 저는 또 좀 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운이 많이 작용하거나 너무 실력이 많이 작용하면 좀 게임의 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갱스터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보대원 랩실의 두 번째 게임 갱스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신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 또 저희가 재밌게 해봤던 게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보대원 랩실의 게임은 무엇일지 아니면 추천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 게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주셔도 좋고 그럼 저희가 하고 싶은 게임을 위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